안녕하세요. 8년차 애견미용사 트레이닝매직 원장 장세나입니다. 요즘 애견미용사 취업 창업하려는 분들 많으신데 기본적으로 학원만 1년 이상 다녀야 되고 견습기간과 창업 비용까지 생각하면 인생에서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미용업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창업하신 분들 중에 7, 80%는 몇 년 안에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8년 동안 직접 보고 겪으면서 느낀 애견 미용실이 망한 이유 딱 3가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저도 같은 길을 걸어온 미용사로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애견 미용실은 일반적인 업종과 다르게 특수한 점이 많아요. 그 부분을 모르고 운영하시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낮은 미용 품질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에 미용을 잘하는데 망한 샵은 한 곳도 없었어요. 다 어중간하거나 기본기가 안 된 경우더라고요. 문제는 미용 교육 내용 자체가 학원마다 천차만별이고 필드에 나와서는 바쁘게 돌아가는 환경 속에서 기본기를 차근차근 다잡기가 쉽지 않아요. 제대로 가르쳐 준다고 해도 배우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기본기 없이 시작하면 결국 고객이 먼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학원생 때부터 창업이나 취업에 대해 조급함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학원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본기에 대해서 익히고 오는 것을 목표로 알차게 보내시고 졸업 후에는 견습 생활을 거쳐서 현장의 분위기야 보호자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파악하신 다음에 기술을 좀 더 익혀서 창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어떤 직업도 하루아침에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없고 그런 곳이 있다고 해도 그런 업종은 누구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겠죠? 애견 미용에 투자한 내 시간과 비용을 지키고 애견 미용사로서 인정받으려면 결국 기술과 서비스 품질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불친절이에요. 우리 업종은 보호자와 강아지 모두를 배려해야 하는 일이에요.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말 못하는 강아지를 맡기는 보호자의 마음과 낯선 이에게 맡겨져서 전신을 미용하는 강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이런 마인드는 예약할 때, 상담할 때부터 느껴져요. 보호자 말에 관심이 없고 어떤 맥락에서 그런 주문을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강아지 성향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요. 그 상태로 미용에 들어간 다음에 끝나고서는 강아지가 말을 안 들었어요. 입질을 해요. 털이 엉켜서 엉킴비 추가해요. 라고 감정이 섞인 피드백을 해요. 엉킴비를 받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의 입장만 얘기한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마치 체벌받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 그건 손님을 떠나게 만드는 행동이겠죠? 또 하나, 미용하면서 느껴지는 아이들의 피부나 관절, 전반적인 컨디션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우리의 의무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보호자와 강아지를 정말 생각한다면 강아지의 상태를 살피고 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절은 감사와 존중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바쁘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미용하다 보면 멘탈이 털려서 쉽진 않겠지만 나를 믿고 소중한 강아지를 맡겨준 보호자와 그 강아지에게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달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 손님은 우리 샵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홍보 부족이에요. 기술이 있어도 알려야 손님이 오잖아요. 입소문도 중요하지만 입소문은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이 내줘야 하는 거라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빠르고 강력한 건 SNS예요. 요즘은 인스타가 압도적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저는 학원생 견습 때부터 인스타그램을 시작해서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게 오픈 초기에 정말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미용사는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아무리 잘한다고 외쳐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손님들에게 선택받을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 유행은 바뀔 수 있지만 어떤 시대든 자기를 알리지 않는 미용사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학원생이든 취업 창업을 목표로 하든
내가 미용한 강아지 사진이나 영상을 간단하게라도 찍어서 올려보세요. 홍보뿐만 아니라 미용 실력 향상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는 부적절한 위치예요. 근데 여기서 위치가 나쁘다는 게 꼭 외진 곳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번화가나 상권이 좋은 곳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아지 미용실은 예약제가 많아요. 지나가다 들리는 게 아니라 리뷰와 미용 스타일을 꼼꼼히 따지고 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걸어오는 분들도 있지만 차 타고 10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고객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주차가 무엇보다 편해야 돼요. 번화한 곳에 있다고 접근성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주차가 불편하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애견 미용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제가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주위의 사례들을 봤을 때 망하는 미용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네 가지를 반대로 했을 때는 정말로 잘 될 수밖에 없는 미용실이 되더라고요. 애견 미용실은 정직한 직업이에요. 아무리 수많은 업체가 생겨나는 요즘이라고 해도 내 기본기와 서비스 실력이 잘 갖춰져 있고 손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운영하는 미용실은 망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업계에서는 그런 서비스와 마인드를 가진 미용실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바쁘고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 잊지 말고 미용해서 모두 부자 되고 행복한 미용사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